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3일 오전 10시 59분입니다. 어제가 12.12입니다. 12.12 군사별난이라고 그러죠. 1979년 12월 12일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겸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 그룹이 당시 계엄사령관 정성화 대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해서 유혈사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이 연행 결재를 했지만은 그것은 이미 연행된 다음이었습니다. 사전에 연행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신군부 집권, 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13년의 시기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군사별난으로 판결을 받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다른 일과 더불어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그날에 맞춰서 식사를 했다 하는 게 이게 뉴스가 됐어요. 식사를 했다. 이게 뉴스가 된 이유가 보니까 20만원 코스 요리를 먹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만원 코스 요리를 먹었다. 12.12 쿠데타 40년 전두환 전 대통령 20만원 코스 요리, 이렇게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설명이 이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40년째인 12일 당시 군사 쿠데타 가담자들과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에게 찍혔다. 임 부대표는 이들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궁금한 게, 전직 대통령은 1인당 20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 사진이 조선일보 기자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정의당 임한솔이라는 사람이 찍어서 제공한 걸, 여기 전두환 전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초상권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무단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 없이 촬영한 거. 이 사람은 전에 이름이 이건데, 골프 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접근해가지고 아주 억지로 무슨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하는 그런 사태를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신문이 이런 짓을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악랄하게 뽑았어요. 20만원 코스 요리라고 밝혔습니다. 20만원 코스 요리를. 그럼 조선일보 기자들은 20만원짜리 요리 안 먹습니까? 이것은 폐륜입니다. 폐륜. 그런데 여기에 사실과 어긋나는 게 있어요. 쿠데타 가담자들, 군사 쿠데타 가담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 읽어보면 가담자들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얼굴이 나왔는데 이분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아마 가담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정기, 대변인 역할을 하는 민정기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어려울 때 항상 옆에서 언론을 상대했던 분인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참고 자료를 냈는데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2일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몇몇 친지들의 동부인 오찬 모임은 1979년의 12.12 사태와 전혀 무관한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 관해서는 2017년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래전부터 친분을 이어온 분들이 1년에 두세 번 전 대통령 내외를 식사에 초대하는 모임입니다. 날짜가 12월 12일로 잡힌 것은 일정이 바쁜 김장환 목사의 사정으로 우연히 정해진 것일 뿐입니다. 식사 비용은 초청한 분들이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장환 목사가 12.12 가담자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가까이 지내는 분들과 식사 모임을 갖는 일이 무슨 이유로 언론의 관심사가 되는지
음식점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분을 사칭하고 식사 자리에 무단 침입해서 대화 내용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가당한 일인지, 정치인의 이런 위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가감없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과연 정도를 걷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식사 자리에 무단 침입하고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한 자는 지난달 전 대통령의 골프 행사 때에도 경기가 진행 중인 필드에 무단 침입해, 무단 난입이라 했네요. 무단 난입하여 경기 진행을 방해한 바 있는 자로서 그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언론이 골프장에 왜 전 대통령이 나왔느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집구석에 앉아있지 왜 나왔느냐라는 쪽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치매를 앓으면 집에만 있어야 됩니까? 치매 앓는 사람이 골프 치러 나오면 안 됩니까? 그게 죄가 됩니까? 그것은 이 환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짓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정치인과 기자입니다. 정치인과 기자가 선동에 합세를 하면은 이런 폐륜적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폐륜적 보도가. 그런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여러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정기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소개하는 글을 이 뒤에 덧붙였습니다. 제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그런 기사를 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여기 병력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쓸 정도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이러겠습니까? 지금 언론과 정치인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동네복으로 삼아서 이 고문하듯이, 이게 고문입니다. 고문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눈을 쑤시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잘한 일 많습니다. 피를 흘려서 집권한 것은 잘못했지만은 그분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주화된 정치인으로 물러났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기간에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10.1%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분 재임 기간에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 경제력이 있었으므로 그게 울타리 역할을 해가지고 1980년대의 민주화 시기를 우리가 나라를 깨지 않고 경제도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교 실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통해서 한국인이 갈 수 없는 곳은 북한뿐이다. 전 세계를 한국인이 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즉 수교, 국교 수교를 할 수 있었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올림픽 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의 상당 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 덕분입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1980년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었던 덕분입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발병 원인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나타내고 증세의 정도도 환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체적 질병이 아니고 뇌세포의 손상에 따른 정신질환입니다.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증세가 아직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부인 이순자 여사의 보살핌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식사와 목욕, 실내 운동, 서예 같은 일상적인 일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신체의 동작은 정상적이지만 일과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불완전합니다. 방금 전에 식사나 목욕을 하고도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우리 국민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도록
만드는 게 짓궂다기보다는 잔인한 언론 정치인들의 이 장난 아닙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안에서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잖아요. 불구대천의 원수는 저기 김정은하고 김정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한에 사는 사람들. 김일성파 아닙니까? 전두환 씨가 김일성파입니까? 많은 반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인데, 조갑제, 이것도 민정희 씨가 이렇게 써도 언론이 보도를 해주질 않습니다. 반론권을 주질 않아요. 조선일보가 이런 황당한 오보를 쿠데타 가담자들과 식사를 했다는 이런 오보를 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죠. 민정희 씨한테 전화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정희 선생은 전화를 제일 잘 받는 사람인데.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대의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관리해가지고 튼튼한 나라, 민주화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었는지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올라가는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